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우리 블랙아웃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걸 경고를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일부 언론들이 네. 재생에너지 과잉, 심지어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기사 제목은 재생에너지의 저주 저주. 이런 그 제목을 볼 때면 네. 아니 OECD 38개국 중에 예.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인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과잉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러 배, 60%, 70%, 80%, 90%까지 되는 나라들은 하루 건너 하루씩 다 정전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불안정한 전력망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네. 신재생 과잉으로 블랙아웃 위험 팩트 체크. 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셨죠? 자, 명확하게 발언했어요. 신규 원전 건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 나오고 나서 사실 실망한 업계가 있을 거예요. 원전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임 정부에서 신규 원전 짓기로 했던 거는 짓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약간 반신반의하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크게 당황한 기색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기사랑 사설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좀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거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져와 저는 봤습니다. 일부 언론의 이런 반응 예. 100% 예상했고요. 한번 그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 좀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신호탄이라고 할 만한 게 9월 15일자 조선일보가 이제 한면 전체를 할애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어요. 메인 기사 보시면 이 대통령이 태양광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으로 비상이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우리 블랙아웃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속도 내라고 위에서는 막 주문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발전소 가동을 강제 중단해버리는 출력 제어라고 하죠. 꺼버리는 그런 경우가 급증해서 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량이 72.3기가와트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력을 만들어내고도 못 쓴 손실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72.3기가와트시 하면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작년 연간 출력 제어량이 20기가와트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3.6배에 달하는 거예요. 꽤 늘었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국민 1,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지적한 게 연료 전지 발전소에 대한 긴급 출력 제어가 처음 시행됐다. 이 점을 짚었어요. 핵심은 이거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출력 제어도 올해 상반기 25번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출력 제어 기준이 좀 불분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수익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투자 결정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확실성을 좀 완화를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 넥스트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브리프를 보면은 출력 제어 발생하는 원인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 과잉, 그다음에 전력망 인프라 미비에서 생기는 송전 제약, 이 밖에 예비 전력 부족, 관성 부족, 인버터 기능 마비 같은 기술적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출력 제어 원인과 발생 위치, 제어량 같은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개선 필요한 지점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일부 언론들이 네. 재생에너지 과잉, 심지어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기사 제목은 재생에너지의 저주 저주. 이런 그 제목을 볼 때면 네. 아니 OECD 38개국 중에 예.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인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과잉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러 배, 60%, 70%, 80%, 90%까지 되는 나라들은 하루 건너 하루씩 다 정전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불안정한 전력망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석탄 과잉 아닌가? 원전 과잉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왜냐하면 네. 지금이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은 결국은 너무 현재의 전력 수급 질서, 기득권을 맞습니다. 계속 인정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좀 과거지향적인 이런 생각의 바탕에서 나온 네. 표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방금 기득권 얘기하셨지만 생각보다 석탄이 아직도 기득권이에요. 30%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전력 예, 비중에. 기후솔루션도 올해 8월에 이제 관련 브리핑을 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국내 화력 발전소의 최소 발전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최소 발전 용량이라는 게 화석 발전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발전량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얼만큼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한번 지어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발전량을 맘대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막 끌 수도 없고 네. 내부 온도랑 압력이 불안해지면 설비가 마모되고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연료가 이게 충분히 타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었으면 가동 시작하면 이만큼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양이죠. 문제는요. 국내 화석 발전소에 보장해주는 최소 발전 용량이 국제 권고 기준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국제 권고 기준 보니까 30-40%밖에 안 돼요. 이게 하다못해 중국이랑 인도, 일본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과잉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 우리가 쓰는 전기 수요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전기가 과잉 생산되고 남아돌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블랙아웃 우려의 좀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화석연료가 우리나라 그 수요 대비 공급량의 전력 공급량의 하한선을 너무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 빼고 남은 여유분에 한해서만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하더라도 화력 발전기 이제 최소 출력 충당하느라고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꺼버리고 있다. 예. 이게 지금 제기되는 출력 제어 상황의 본질인 겁니다. 네. 이쯤 되면은 블랙아웃 문제의 원인이 진짜 재생에너지에 있는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걸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네, 거예요.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예. 사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국도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전력 수급의 운영 규칙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늦게 들어온 발전원인 건 분명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청정한 그런 발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늘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전기를 구매한다든지 먼저 접속을 시킨다든지 이 원칙 하에서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게 따라가게 만드는 이렇게 하면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네. 한국은 아직 여러 가지 조건으로 원전은 하루도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전기 돌려야 공급을 되고. 해야 돼. 뭐 석탄도 계속 이게 불안정해지면 안 되고 절대 50% 정전나면 이상 안 되니까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이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기껏 만들어놨는데 네. 설당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10%인데 이 정도면 뭐 앞으로 15, 20 가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전 정말 이 관계 당국 특히 전력거래소, 한전 이런 쪽에서 정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안이. 입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면요. 이 과잉 공급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한 게 전력망이랑 ESS를 빠르게 확충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한전이 지금 자본 잠식이 심각한데 그걸 할 수 있겠냐.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송전선로 하나 건설하려면 송전선로 지으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겠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을 했어요. 물론 이게 전력망 확충 정말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그래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공약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화력발전소의 최소 발전 용량을 줄이는 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발전원의 비중을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논리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뭐 에너지 정책 주도권이 산업부에서 환경부, 뭐 정확히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넘어가면 우려가 된다. 뭐 환경부가 규제 부처인데 송전망 같은 인프라 건설 소극적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음, 나오고 있어요. 음, 자, 근데 이 우려는 사실 이미 한번 일축을 했습니다. 김성원 환경장관이 이제 9월 9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 송전선 설비 계획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 맡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음, 지금은 대규모 발전 설비, 뭐 대규모 석탄 발전소 원전에서 일방적으로 송배전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인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송배전 체제로 전체적으로 교체 전환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전력망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김성환 장관이 국회에서 원래는 상임위가 오랫동안 맡아온 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뭐 전력망 구축에 좀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어요. 그래서 막연히 환경부는 규제 부처기 때문에 송전망 같은 인프라 건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조금 주장에 불과해 네. 보이지 않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앞으로 단기적으로 네, 이 문제를 어떤 재생에너지가 조금 늘면서 계속 여기에 이른바 커테일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끊어내는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좀 단기적인 대책, 또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타임라인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먼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해서 음,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석탄대로 계속 써야 돼. 음, 원전대로 다 써야 돼. 이러면은 재생에너지 기껏 늘려봤자 그 사업자들은 돈을 못 못 벌고 벌고 너무 그냥 계속 끄는 거죠. 그냥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은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재생에너지가 50년 전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음, 외국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는 그런 전력 수급 계획을 네, 실현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음, 어떤 식으로 하더라. 음,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국내외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네, 이런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전력망을 잘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선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이런 분들 잘 써야죠. 그래가지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과정에서 석탄이나 원전한 분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너무 그동안에 대세였는데 이제 더 음, 이상 대세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음,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절대 기득권 놓을 수 없어 하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 편승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런 기사를 자꾸만 써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저는 너무 무책임하고 좀 외국 사례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발전을 이루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네. 갖게 됩니다. 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네. 출범을 하면 그런 말씀하신 다른 발전원의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 기득권에 뭐 좀 변화가 있을 뭐 그런 것들도 음, 그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김성환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 PPA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이제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LG화학이 대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올해 6월 말부터 전력 직접 구매를 했다. 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에는 좀 전력망에 대한 근본적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다 같이 에너지 공부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 짜고 있는지 검증해 나가면 어떨까? 그럼 5년이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 이런 이슈를 지금 좀 되게 좋은 얘기 음. 해줬어요. 막 싸움으로 생각지 음. 말고 아니, 다른 나라 하듯이 네. 재생에 늘려서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또 일자리도 수입, 나오고 일자리 나오고 성장 수입도 동력도 나오고 생기고 그렇죠. 예. 지역 경제도 활성화 이게 다 맞아요. 분산은 지역 예.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 굉장히 발전으로. 중요한 예. 하나의 대안적인 정책이자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좀 더 우리가 속도감을 내서 다른 나라가 잘하고 있듯이 이런 건 좀 빨리 벤치마킹을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너무 전통 발전원 뭐 원전, 가스, 석탄 이게 90%인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 이 세 개를 합치면 9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양보 좀 하고 네. 너무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아니 재생이 좀 늘려야 기업들도 산다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문제인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중간에 이러한 여기에 따른 어떤 내 몫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싶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좀 예. 양보도 하고 네. 같이 좀 잘 살자. 네. 재생이 중요하다고 모든 기업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냐. 네. 좀 이렇게 국민 설득도 좀 하고 업계에 이쪽에 있는 설득도 하면은 저는 한 앞으로 5년 하면 또 대한민국이 탄력 받으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재생에너지. 여기서 예. 절대 주저앉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어요.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